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의욕이 남지 않는 일종의 심리적 탈진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번아웃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소진감, 일이나 사람에 무감각해지는 냉소주의, 그리고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무력감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됩니다. 현재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 가운데 진로 불안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 과중과 업무의 회의를 느껴서 번아웃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에서는 우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번아웃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응답한 학우들 중 일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약간 뭔가 사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약간 없는 느낌이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학교도 가기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맨날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원래부터 이제 번아웃 검사를 하면서 실제 80점 만점 중에 72점이 나왔었어요. 좀 번아웃이 좀 세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번아웃 정작 왔을 때는 체감을 잘 못해요. 체감을 잘 못하다가 자신이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좀 느끼면서 그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은 좀 천천히 다가오는 암살자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일반고를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성적 관련해서 번아웃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으로 보면 원래 이 전문적 정의 자체는 직업과 관련된 탈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대학생을 비롯해서 청년 세대 전체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구조는 비슷해요. 에너지가 바닥에 나와 있다 보니까 대처도 자꾸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냉소하거나 거리두기.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업무가 됐든 학업이 됐든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가 루저 같고 쓰레기 같고 막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하고 사실은 번아웃하고는 개념적 구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그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번아웃의 중증은 뭐냐?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인다든지 짜증이 인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요. 책을 봐도 뭘 보고 앉아야 돼?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간단한 의사결정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우울증이구나. 우울증으로 이제 전이되었구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번아웃은 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제 온다 뭐 이런 건데 조건이 그러니까 바뀌면 나아지는데 우울증 그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세상이 그저 어둡게 채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하고 우울은 그런 점에서 구별은 되지만 번아웃의 끄트머리는 우울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의 마음 문제는 어디서 초래된 걸까요?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사회라는 구조가 보입니다. 사회학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압축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무너진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쟁이 무덤에서 요람까지 끝나지 않는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다.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번아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번아웃 당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통계를 조사할 때 되게 쉬었음이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보면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탐색 기간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첫 직장을 좋은 곳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길게 노력해야 되고 결국 번아웃 당하다가 그냥 쉬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조나선 하이트 같은 그 사회심리학자는 미국에서도 아이폰 4가 나오고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SNS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급격하게 우울, 불안 이게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이 둘은 명백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SNS는 우리한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는 또 잘 보면 상향 비교를 한다 그러죠. 상대방은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은 걸 막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하이라이트하고 나의 그냥 그 비하인드 씬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거지만 나의 어떤 현찮은 모습들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나는 계속 미끄러질 수 있어. 뒤처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이 와도 생존하겠다고 휴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는 쉬는 법,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듯 번아웃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제 그냥 살아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약간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좀 상쾌하게 달리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다 보면 그게 좀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혼자 해결해 왔어서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사회적 낙인 효과 이런 거를 참 많이 걱정하는 그런 문화이긴 한데 그런 거를 저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그렇게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도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같은 기초적인 습관부터 챙겨보세요.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학교 내 학생 상담센터를 이용해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토크 콘서트나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 문제를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번아웃 현상은 노동적 공학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행복한 삶이 가능하려면 일단 저임금 사업장이 사라져야 돼요. 경쟁에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과의 소득 격차를 계속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을 상실하고 도태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받는 직장에 취업하면 돼요. 그 경영하던 사장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은 지금 단계에서는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부가가치로 경쟁하는 기업으로 점점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들어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청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사회에 전체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신성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기에 목표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도 도전을 해내는 것이 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시기에는 몰입과 헌신이 성장의 경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무시하는 태도가 누적된다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번아웃은 스스로의 부족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은 여러분이 다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쉬었나요? 보통은 자기 1인분만의 어떤 문제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좀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